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여러분, 팔도 비빔면 노래 기억하시죠? 한국 야구르트 HY그룹 지주사 팔도가 러시아 스낵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팔도가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사실 러시아 특허청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부첼라와 델루나라는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 출원 코드를 살펴봤을 때 스낵과 시리얼 등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내놓을 스낵과 시리얼은 앞서 팔도가 설립한 제분 공장에서 생산과 공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락 라면에 이어 러시아에서 국민 스낵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죠. 특히 부첼라 브랜드는 감자칩 등 스낵을, 델루나라는 브랜드는 시리얼과 곡물바 등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팔도는 왜 러시아 스낵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팔도라는 회사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비빔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왕뚜껑이나 도시락 같은 제품도 유명하니까 라인업이 아주 적은 건 아닌데요. 그거랑은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명 제품 몇 개를 빼놓고는 시장을 주도하거나 존재감이 있거나 이런 제품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면 업계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제품군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팔도의 전략은 바로 PB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대신 생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조사의 불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도 낮춰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납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PB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먹혀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여러가지 PB 상품들을 보면은 높은 확률로 팔도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라면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역시 농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오뚜기가 한 20% 정도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삼양이 3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정도가 팔도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있다, 존재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상황이 다른 시장이 있어요.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로 가면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도시락 루스 그리고 코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종속기업으로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러시아 법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재무 현황도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매출액 이런 것들이 거의 팔도에 필적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러시아에서는 다시락이라고 많이 발음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팔도에서 만드는 도시락 컵라면을 말하는 건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다시락을 컵라면으로 고유명사화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죽하면 러시아 쪽의 팔도 법인 이름이 원래 다시락이었거든요. 그게 지금의 코야입니다. 그런 팔도가 러시아 쪽에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셈인데요. 바로 스낵 사업입니다. 이 라면과 스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둘 다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죠. 라면의 원리 자체가 튀기면은 밀가루 반죽 안에 수많은 구멍이 생기니까요. 물에 넣었을 때 빨리 익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라면과 스낵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요. 기존의 기술 그리고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면 회사가 스낵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국내 부동의 1위 라면 기업 농심, 여기가 스낵 사업도 하고 있죠. 스낵 시장에서도 점유율 30%대로 오리온과 1, 2위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 기업인 삼양 역시 스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 제품이라면 짱구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네요. 팔도도 스낵 사업을 했었습니다. 1986년에 스낵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돼갖고 2006년에 철수를 했다가요. 2019년에는 아예 공장을 매각하고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스낵 시장이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쪽에서는 도시락으로 대표되는 이 제품을 통해서 팔도의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팔도의 2021년 기준 감사 보고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회사들의 이런 재무 상황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도시락 루스 그리고 코야의 매출액이 이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게 1년 뒤인 2022년 말, 그러니까 2022년 매출액을 보면요. 4,9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넘게 1년 만에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서방이 러시아 쪽에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이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자동차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로는 판매도 줄고요. 공장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러시아 공장 준공 13년 만에 공장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접고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는 이 팔도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러시아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팔도가 상장사는 아니지만요. 이런 변화를 보면은 다른 투자 같은 곳에 힌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